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72살의 평범한 노인 김병수 씨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병실 환자에게 끔찍한 경험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김병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수 씨는 서울 성북구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어요. 병수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독립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한국이 좋았어요.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 친구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렇게 병수 씨는 혼자만의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그였지만 이제는 새벽부터 잠이 깨곤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병수 씨는 몇 년 전부터 전립선 문제로 소변을 자주 보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밤중이나 새벽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잦아졌죠.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찾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손으로 더듬어 슬리퍼를 찾아 신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병수 씨는 나중에야 알았지만 전날 밤 화장실을 다녀온 후 물기를 완전히 닦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끄러운 바닥에 슬리퍼가 헛돌면서 몸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병수 씨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엉덩이부터 바닥에 부딪혔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허리로 전해졌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허리를 관통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찾아야 했습니다. 119에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침대 머리맡 테이블 위에 있었고 병수 씨는 화장실 입구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새벽 6시의 조용한 빌라에서 그 목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수 씨는 그렇게 바닥에 누운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해가 떴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통증이었습니다. 허리의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겠지. 병수 씨는 절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미국에 있고 친구들은 전화를 하지 않는 이상 그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로당에 며칠 안 나가도 어디 아프나 보다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었고 다시 아침이 왔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탈수 증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틀째 오후 드디어 구조가 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순옥 씨가 이상함을 느낀 것입니다. 병수 씨는 매일 아침 현관문 앞에 배달되는 신문을 가져가는데 이틀째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상하네. 김 선생님 어디 가셨나? 김순옥 씨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주인님, 305 김병수 씨가 이틀째 신문을 안 가져가세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집주인은 즉시 빌라로 왔고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 계세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쪽을 보는 순간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병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119. 빨리 119 불러요. 병수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탈수와 저체온증, 그리고 척추압박 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환자분, 척추 2번째와 3번째 뼈가 골절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하면 걸을 수 있나요? 병수 씨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환자분, 혼자 사시죠? 네.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어요. 그럼 퇴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회복이 힘들어요.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시면서 체력을 회복하시는 게 낫습니다. 병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병수 씨는 대구 동구에 있는 은빛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몇 달간 일반 병원에서 기초 회복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으로 온 것입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간호사들은 친절했습니다. 병수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3층 308호실입니다. 2인실이에요. 젊은 간호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다른 분도 계시나요? 네, 한 분이 계세요. 조용하신 분이에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제법 넓었습니다. 창가 쪽과 문 쪽에 침대가 하나씩 있었고 중간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병실 안에 딸려 있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는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른 체격에 주름진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병수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병수 씨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우 어르신이세요. 75살이시고 좀 말수가 없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병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말이 없으면 조용해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수 씨는 병원 식사를 했습니다. 죽과 반찬이 나왔는데 집에서 먹던 것보다는 싱거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정호 씨도 자기 침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어르신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병수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첫밤이라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전립선 문제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은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옆 침대에 이정호 씨를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화장실 불을 켜고 용변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2시간 후 또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병수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면 옆 사람이 잠을 설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조용히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후 또다시 이번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럽네. 이정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급해서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 잠을 못 자겠잖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립선이 좀 안 좋아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네요. 즉,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수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소변은 참을 수 없는 생리 현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정호 씨가 간호사에게 뭔가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몇 번을 가는 거야. 나 못 자겠어. 어르신, 병수 어르신도 어쩔 수 없으세요. 전립선 문제가 있으시대요. 그럼 병실을 옮겨줘. 지금 빈 방이 없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정호 씨는 화가 난 얼굴로 돌아 누웠습니다. 병수 씨는 미안한 마음에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조용히 다니려고 노력할게요. 조용히 다닌다고 소리가 안 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다 들려. 그래도 화장실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답답하네. 그날부터 병실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이정호 씨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병수 씨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때로는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또 가네, 또 가. 하루 종일 화장실만 들락날락하네. 진짜 정신없어 죽겠네. 병수 씨는 참았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정호 씨도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이니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7월 2일 오후였습니다. 병수 씨가 점심을 먹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볼일을 제대로 본 터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이정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냄새도 지독하고 환기 좀 시켜. 죄송합니다. 병수 씨는 서둘러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병수 씨가 또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소변만 보고 금방 나왔습니다. 또 가? 네. 죄송합니다. 하루에 몇 번을 가는 거야. 제가 전립선이. 그럼 기저귀를 차든지. 이정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수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저귀는 제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다른 병실로 옮겨. 빈 방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참아.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참을 수가 없어서 가는 겁니다. 병수 씨도 조금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병수 씨가 다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또 가면 이정호 씨가 화를 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변이 너무 급했습니다. 병수 씨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빨리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 가는 거야? 이정호 씨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몸을 돌렸습니다. 이정호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급해서요. 미치겠네, 진짜. 하루 종일 화장실만 들락거리냐?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나가. 이 오줌 소태야. 여기는 제 병실이기도 합니다. 병수 씨도 참다 못해 조금 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호 씨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뭐, 내 병실이기도 하다고? 네. 저도 입원한 환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 자식이. 순간 이정호 씨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식이라뇨?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병수 씨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이정호 씨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매일 밤 잠을 못 자. 너 때문에 미치겠어. 손 놓으세요. 아픕니다. 병수 씨가 이정호 씨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씨의 힘이 의외로 강했습니다. 두 노인이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정호 씨는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병수 씨는 겁이 났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님, 도와주세요. 병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정호 씨가 갑자기 병수 씨를 밀쳤습니다. 병수 씨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허리 수술 후라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이정호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대 옆 서랍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자식? 가만 안 둬. 중얼거리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병수 씨는 균형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정호 씨의 손에 든 것을 봤습니다. 과도였습니다. 과일을 깎는 작은 과도. 길이는 10cm 정도.
하지만 충분히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병수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도를 쥔 채 병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그거 위험합니다. 병수 씨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병실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정호 씨가 중얼거리며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가만 안 둬. 그리고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병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팔로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왼쪽 옆구리에 뭔가 꽂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수 씨는 자기 옆구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정호 씨의 손이 그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과도의 손잡이가 보였습니다. 칼날은 옆구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뜨거운 듯 차가운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과도를 빼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얀 셔츠가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병수 씨는 옆구리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렀습니다. 따뜻하고 끈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정호 씨는 피 묻은 과도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도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이정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자기 손을 쳐다봤습니다. 과도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병수 씨를 봤습니다. 사람 살려요. 간호사님. 병수 씨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병수 씨는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119. 지금 당장 119 불러요. 다른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수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눈 뜨세요. 지혈해야 해요. 수건 가져와요. 이정우 어르신, 그 칼 내려놓으세요.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정호 씨는 구석에 서서 과도를 든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칼 내려놓으세요. 위험해요. 나는 잠을 못 자서 그냥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결국 남자 간호사가 다가가 이정호 씨의 손에서 과도를 빼앗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119가 도착한 것입니다. 병수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이름이 뭐예요? 병수? 좋아요, 김병수 씨. 계속 깨어 계세요. 눈 감으면 안 돼요. 아파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응급실 의사가 상처를 검사했습니다.
칼날이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장기 손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옆구리 근육 부위만 찔렸어요. 봉합하면 됩니다. 전치 2주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충격이 클 겁니다. 봉합 수술이 끝나고 병수 씨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정호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불면증과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도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3부 이정호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동료 환자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 화장실을 자주 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입니다.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병수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병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료도 받았으면 합니다. 그분도 아픈 사람이니까요.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용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섭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밤만 되면 그날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잡니다. 꿈에서도 칼을 보고 깹니다. 병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파서 그랬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이정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찌른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현재 병수 씨는 서울의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병수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그것도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인데 칼에 찔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지금 1인실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는 다인실에서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마다 불안해요. 누가 또 화를 낼까봐. 지금은 1인실이라 걱정 없지만 그때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전립선 문제는 여전합니다. 밤에도 여전히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탓하지 않습니다.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깁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걸음이 느린 것, 잠이 없는 것,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죄가 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병수 씨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습니다.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나이가 들면 겪게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양병원의 환경, 노인들의 정신 건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불편함이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지금도 회복 중입니다. 몸의 상처는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